자, 이 시간에는 우리 책에 있는 모의고사 2회 동명주식회사 442페이지. 자, 조용히 하시고. 네, 442페이지 동명주식회사. 자, 동명주식회사는 안경도소매업을 운영한다 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도소매업이네요. 자, 실무 유의사항은 매번 같습니다. 예,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있는 이 실무 유의사항에 어떤 유의사항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꼭 질문해서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신 걸로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10점짜리 문제 3개가 나왔을 텐데 1번 문제를 보면은 사업자 등록에 의한 거래처 등록이라고 그랬네요. 우리 앞에서 1회 문제는 회사 등록의 수정이었어요. 우리 회사가 이전을 해서 수정했는데 이번에는 거래처 건이에요. 누리안경과 2019년 1월 5일 신규 거래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답니다. 신규 거래처를 개설을 했군요. 그래서 누리안경에 대한 거래처 등록을 12,100번으로 수행하시오 이랬습니다. 전자세금기단서 전용 이메일도 입력해라. 네, 이메일 이거 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규 거래처를 열었기 때문에 신규 거래처를 전부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밑에 이렇게 커서를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넣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항상 이렇게 파랗게 돼 있으면 커서가 거기 넘어간 겁니다. 자, 코드부터 입력하시는 거죠. 네, 12100. 코드가 잘못된 것은 수정이 안 되니까요. 잘못됐으면 삭제해버리고 다시 해야 되죠. 누리안경. 사업자 번호 넣을 때는 하이픈 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10536 14583이다. 도영석 전체 동그라미.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업태 종목 여러분 지루하니까 제가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다 입력을 하셨을 것이고요. 우편번호는 여기 물음표 단추 눌러서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는데 우편번호 검색을 하시는 요령은 서울이면 서울특별시 그대로 두시고 여기 시군구에서 구까지는 선택을 해줍니다. 마포구니까 마포구 클릭해 주시고 여기다가 지금 이 상태가 커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독막로 176-1 176-1을 거기 띄어쓰기를 준수해서 조회를 눌러보시면 이와 같이 바로 조회가 되는군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적용 단추 활성화되면 이거 클릭해 주시면 잘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팩스 번호나 이런 담당자 이런 자료는 아마 주어지는 자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 반드시 넣으라 그랬으니까 이메일 주소 추가 사항에 가야 있습니다. 여기다 꼭 넣어야 되죠. 그래서 NUR인가요? 영어로 바꾸시고 그리고 RI. 네. 그리고 뒤에서 선택해 주세요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없구나. ican.com은 없겠네요. 그러면 직접 여기다가 맨 밑에 직접 입력 여기다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ican.com. 네. 보통 네이버나 그 빌36524.com으로 많이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아마 여러분이 여기 있는 맨 위에 있는 여기 빌36524.com 아니면 중간쯤에 있는 네이버.com 이런 정도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번 모의고사에는 ican.com이니까 타자를 해줘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저는 지금 여기 업태 종목 그냥 넘어왔습니다만 여러분 꼭 입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점짜리 해결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기초정보관리 문제는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재무제표 수정 문제인데 손익계산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것까지만 보여줬으니까 이 전부가 되겠죠. 자,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이 맞을 때까지만 고치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자료 설명을 보면은 동명주식회사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답니다. 동명주식회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했답니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죠.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엽니다. 그래서 요 당기순이익이 지금 시험지하고 다를 것이다 이거. 시험지에는 당기순이익이 53,539680인데 여기는 1600밖에 안 된다 이거죠. 매출액부터 비교를 해봅니다. 매출액은 116,590,500 매출액이 딱 맞았어요. 매출원가는 많이 틀리는군요. 네, 자 매출원가를 클릭해 보니까 기초상품 1200에 단기상품 매입액이 75, 312, 200까지는 맞았는데 기말상품 재고액이 0으로 되어 있네요. 기말상품 재고액이 3,750만 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은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회색이죠. 입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흰색 셀만 입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입력할 사항이 아니다. 잠시 이걸 닫지 마시고 전체 메뉴에 가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값을 보니까 상품이 빠져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아까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여기에 있는 상품 매출원가에 있는 기말상품 재고액과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상품이 일치해야 되는데 상품이 아예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딱 이만큼 3,750만 원이 마이너스 값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맨 밑에다가 상품을 입력해 주면 되는 것이죠. 상품 146번 그리고 37500 플러스 엔터 하시면 재무상태표도 차액이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이제 닫아버리시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와서 다른 셀을 한번 클릭을 했다가 상품 매출원가 다시 클릭해보면 넘어오면서 매출원가도 49,812 200 책하고 딱 맞았습니다. 시험지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53,959,60 아직 좀 몇십만 원 틀려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급여부터 쭉 보셔야 될 텐데 어느 비용이 틀렸던가요? 보험료가 틀렸더라. 이렇게 내려가면서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보니까 69만 원인데 96만 원. 이런 실수 많이 하죠, 우리. 69만 원으로 고쳐서 입력하고 엔터해. 자, 이제 두 개 정도 고쳤으면 이제 당기순이익을 한번 잘 봐야 돼요. 54, 229, 6, 8, 9. 아직 틀렸네요. 아직도. 뭐가 또 틀리던가요? 법인세가 그러면 누락됐던가요? 네. 보니까 법인세가 빠졌더라. 맨 밑에 줄에다가 여기 코드란을 클릭하고 법인하고 엔터 치면 법인세 등 하고 입력이 됩니다. 네. 시험지에 있는 690 플러스 엔터 치고 나서 다시 당기순이익을 다시 또 봅니다. 53, 539, 680이다. 네, 이게 딱 맞았습니다. 3개 고쳤나봐요. 네. 이렇게 해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하는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정보의 세 번째 문제가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차입금 문제가 나왔네요. 차입금은 좀 입력할 게 더
받으러움이나 지급어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입력할 게 많은 계정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동명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2월 받아 등록되어 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단기 차입금 하나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열어놨던 건 닫아버리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에 가보면은 이와 같이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쫙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나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분명히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다 입력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초기 2월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기능 모음에 가서 불러오기 한번 눌러주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실행하시겠습니까? 예 해가지고 불러오시면 됩니다. 있는 거는 불러올 필요 없고요. 만약에 비어 있으면 기능 모음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불러오는 메뉴가 여기 불러오기가 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니까 부채 쪽이니까 약간 아래에 가야 있겠죠. 예, 여기 있네요. 요 1,800만 원의 거래처를 여기가 회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활성화된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 부분에다 입력을 해줍니다. 보니까 거래처 코드를 표로 다 제시를 해줬으니까 그 코드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98400 우리은행이고 만기 일자는 비구에서 아마 알려줬을 거예요. 2019 0831 이렇게 입력했죠. 차입금 번호가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패스 엔터로 지나가고 금액이 없을 수는 없죠. 1800 엔터. 상환 조건은 지금까지 거의 일시로 나왔는데요. 일시가 맞는 것 같고요. 차입구문은 자동으로 금융기관으로 떠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이체 계좌번호가 주어져 있으면 입력을 하는데 보통 안 주어집니다. 자, 후급 1할 그대로 주어졌을 거예요. 후급 1할. 자, 이자 지급일도 주어지지 않았고요. 이자일도 주어지지 않았고 월이자 이런 거 없습니다. 최초 차입일은 아마 있을 겁니다. 네, 2018-0901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최초 상환일은 보통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금 용도가 가끔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용도 있네. 저교회 운용자금. 그러면 여기 1번 운용 자금 용도. 그 다음에 이제 원금 상환 주기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11번에 있는 여기 자금 용도까지 입력하셨으면 다 입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에서 부분 점수 주는 건 없어요? 한 가지를 빼먹거나. 그건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꼼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용도까지 있는데 자금 용도가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 없으면은 입력하지 않고요. 있으면은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보니까 이 보통 자금 용도 같은 건 비고에서 많이 적어주는데 여기는 저교에 여기 넣어놨네요. 운용자금이다라고. 그러니까 그거 챙겨서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분 점수 주는지 이걸 빼먹었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지 그것까지는 세세하게 밝히질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기 차입금의 초기 2월을 하고 나면 여기 차익이 제로가 되었는지 꼭 보셔야 돼요. 내가 수행한 것이 잘 수행되었느냐 하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돼.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거래처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잘 되었구나 하고 이제 닫아주시면 여러분 10점을 해결을 한 것이다. 자, 이제 문제 2번으로 거래자료 입력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동차세군요.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예요. 자, 금액을 여기서 확인해 주시고
날짜도 어디에 있을 테니까 날짜도 잘 찾아주시고, 여기 밑에 자료 설명에 있네요. 여기 수납인 같은 거 도장 찍혀 있을 수도 있는데,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6월 30일에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날짜 여기 제시되어 있네요. 그러면 6월 30일자 일반 전표에 출금 전표로 계정 과목을 세금과 공과로 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 전표로 가셔가지고 위에다 날짜를 다 입력을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위에다가 월일을 다 입력을 하면서 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월만 입력하고 여기다 날짜를 꼼꼼히 입력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건 한번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해봐서 나는 어느 방법이 헷갈리지 않고 잘 내가 실수하지 않더라, 그 방법을 자기가 쓰시면 됩니다. 뭐 두 방법 다 괜찮아요. 자, 6월 30일 날짜가 틀리는 건 심각한 거예요. 그건 부분 점수 없어요. 날짜하고 금액만큼은 분명히 부분 점수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날짜는 매우 중요하다. 금액도 마찬가지. 그래서 1번 출금으로 6월 30일자 우리가 세금으로 검색하시는데, 여기서 잘 내려가 가지고 817번에 와서 엔터 쳐야 돼요. 817번에 와서. 그리고 세금과 공과 같은 비용은 거래처나 적요를 채점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가시고, 금액만 거기 영수증에 있는 16만 5천 원, 여러분 시험 볼 때 시험지에다가 이 중요한 항목들을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2번 문제는요, 차용증이 있네요. 차용증. 자, 차입인 이민상. 회사는 동명주식회사, 우리 회사입니다. 관리부 회계팀에 이민상이라는 직원이 회사에서 돈 1,000만 원을 빌렸네요. 자, 본인은 주택자금 대부 세칙 뭐뭐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금액의 주택자금을 영수하였기에 본인과 보증인은 다음 각 조항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마 이 회계팀의 이민상 씨가 회사에서 1,000만 원의 주택자금을 차용한 것입니다. 자, 회계팀 직원 이민상이 주택자금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수령했다. 대여금액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대여기간은 2019년 7월 2일부터 2020년 6월 30일이니까 딱 1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회사에서는 이민상 씨 입장에서는 차입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대여입니다. 그러면은 단기 대여금인데, 우리가 기업에다가 빌려주면 단기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요. 주주나 임원이나 사원들에게 이와 같이 빌려주는 것은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따로 있어요. 주임종 단기 채권이 있으면 그걸 쓰시는 게 정확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날짜가 여기 있습니다. 날짜는 여기 7월 2일. 그래서 7월 2일자 일반 전표에 입력을. 7월 2일자 2일 위에다 날짜 정확히 쓰시고, 자, 보통예금에서 인출에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 하고 엔터 치시고 지나가서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차변에 주임 입력하고 엔터 치면 채권이라고 치니까 채권으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주점을 찍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주점, 임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임종 단기 채권. 이게 이제 주주, 임원, 종업원 이걸 주임종으로 줄여서 쓴 겁니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다 이 말이에요. 단기 채권. 그리고 거래처는 사원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민상 씨. 이민 엔터 하면 이렇게 입력이 되죠. 그래서 차변에 1,000만 원 입력하죠. 10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단기 대여금을 써도 맞나요? 가반제 있는데
답안지에 단기 대여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개다 맞다. 두 개 다 맞다. 제 생각에도 두 개 다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임종 단기 채권이 계정 코드에 없으면 단기 대여금을 쓸 수밖에 없지만 두 개가 다 있으면 이걸 쓰는 것을 저는 권장하겠어요. 아마 정답에 두 개 다 맞다는 것은 채점을 그렇게 실제로 두 개 다 맞는 걸로 보는 모양인데 단기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거래처는 이민사항을 꼭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직원에게 융자해 주는 거는 빌려주는 것은 요 개정 과목을 쓰는 것으로 알아두세요. 주임종 단기 채권을 우리가 자산 배울 때 배우긴 배웠었어요. 근데 별로 예제가 그렇게 별로 없어서 단기 대여금 바로 밑에 나와요. 주임종 단기 채권이. 여러분은 아마 살짝 지나갔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라는 문제가 있네요. 자, 보통예금 통장 사본은 거래 입력하기, 전표 입력하기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자, 계정 과목 여기 딱 하나 잡았고, 찾으신 금액이면 대변이라는 거예요. 맡기신 금액이면 보통예금이 차변이에요. 확실하죠? 자, 법무법인 사몬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그래서 보통예금 대변 그리고 차변은 수수료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어디에 있느냐? 이 통장의 거래일을 전표로 입력하시면 돼요. 7월 6일 날짜로 우리는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위에다가 여기 날짜 찍고 6 엔터. 자, 대변의 보통예금부터 먼저 자리를 잡아볼까요? 하나은행인가요? 네. 수수료가 얼마 지급했어요? 네, 1500 플러스 하시고, 자, 차변의 수수료인데 우리가 수수료를 받았습니까? 지급했습니까?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고 받았으면 수수료 수익. 자, 이런 식의 계정 과목이 몇 개 있죠? 이자도. 우리가 주는 이자는 이자 비용. 우리가 받는 이자는 이자 수익. 이런 게 있죠. 네.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지급하는 수수료예요. 수수하고 검색해 보시면 수수료 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잘 골라야 되죠. 여러분 몇 번 골랐어요? 네, 831번 골라야 돼요. 자, 여러분 수수료 비용에서 그냥 엔터 치고 가면 하나은행이 복사가 되잖아요. 그게 복사되고 지나가도 상관은 없지만, 상관은 없지만 전혀 관계없는 것이 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방향키로 지나가자. 뭐 하나은행 복사됐다고 그래서 틀렸다고 채점하지는 않을 겁니다. 1500 플러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기타 일반 거래라 그래서 4점을 주었어요. 1점이 더 많네요. 자, 위에 거 표는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료 낼 때 장기요양보험료하고 함께 내고 있죠. 근로자 부담금 요건 예수금이다. 회사 부담금 이거 복리후생비다. 이렇게 척 나와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이 합계를 근로자 부담금은 예수금으로, 회사 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차변에 기록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여기 하나 또 개정 과목 나오면서 찾으신 금액이니까 대변, 보통예금은 대변. 여기 있는 합계하고 똑같네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된 거래이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여러분이 알아서 근로자 부담금은 예수금으로 예수금 상계시키고 차변에, 회사 부담금은 차변에 비용, 회사의 비용이 발생하죠.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정리 가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입력을 7월 7일자 7월 7일자 전표
여기 날짜 클릭하고 7일 엔터. 여기에 날짜를 입력하고 나서 계속 전표를 날짜가 다른데 계속 입력하면 계속 같은 날짜로 입력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날짜를 항상 여기에 날짜를 입력하면서 하면은 계속 바꿔가면서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하나은행에서 얼마가 인출이 됐느냐면은 예, 숫자가 복잡하군요. 네, 2665-32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차변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애수금이죠. 254 부채. 애수금은 거래처를 그냥 방향치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1332 660 회사 부담분도 금액이 항상 똑같을 거예요. 차변에 811번이 복리후생비예요. 따다닥 지나가서 1332 660 엔터 해서 차대변의 합계가 이렇게 일치하게 되면은 여기 빨간 글씨가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5번 문제인데 어음에 의한 자금 관리. 네, 여기에서도 이제 질문이 꽤 많은 문제들이었습니다. 여기 전자어음이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음 등록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음 등록. 미소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위에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상매입금이 부채니까 이제 어음으로 약속을 해줬으니까 지급어음이란 말이죠. 이거는 그러면 지급어음은 대변에서 부채가 증가하고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는 차변에 와서 감소가 되고 이러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전자어음을 등록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 질문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거래 자료를 먼저 입력하고 두 번째 어음 등록을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제 평가 문제가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네, 1번과 2번은 어느 걸 먼저 해도 결과는 같은 거예요. 네, 그러나 3번은 전표 입력하지 않고는 3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번은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는 작업은 맨 나중에 할 수밖에 없지만 요 1번과 2번은 전표를 먼저 입력하고 어음 등록을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다. 네. 그러나 이제 이왕에 우리가 순서대로 해주는 것이 우리가 헷갈리지도 않겠죠. 어음 등록 실수 많이 하는 작업이에요. 예, 그래서 잘 하셔야 됩니다. 전자어음 선택도 잘 해주셔야 되고 어음 등록 처음 할 때 요 수령 날짜 이거부터 차분하게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전표 입력은 우리가 7월 9일 날 거래예요. 이 거래가 7월 9일 날 거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기 어음 발행 날짜가 거래 날짜잖아요. 어음 발행해주고 외상매입금 지급했으니까 이걸로 그래서 거래 날짜를 7월 9일로 해야 됩니다. 자, 위에서 날짜 고치겠습니다. 9일 고치고 어음 등록을 미리 한번 저는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어음 등록 눌러서요. 수령일부터 차분하게 하셔라. 2019 0709 이렇게 입력하면 다음 셀로 넘어가 있어요. 마우스로 클릭을 할 필요 없어요. 2019 0709 하면은 벌써 2번 항목으로 커서가 넘어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전자어음이에요. 그러면 이거 그냥 어음은 약속어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눌러서 전자를 한번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커서가 벌써 여기 5번으로 뛰어 넘어와 있어요. 네, 5번으로. 여기가 이제 은행을 선택해 주는 건데 어음에 보면은 지급지에 있는 보람은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F2를 누른다든가 또는 마우스로 요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보람은행 선택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벌써 커서는 6번째 항목으로 넘어와 있어요. 근데 앞칸과 뒷칸이 있는데 앞칸은 한글로 되어 있는 번호, 뒷칸은 숫자로 있는 번호인데 전자어음의 경우는 한글로 되어 있는 번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부 입력을 해주시는데 세 자리씩 끊어서 앞에 세 자리 먼저 끊고 011
이게 금융기관 코드. 그 다음에 중간에 8자리 20190709 20190709 그리고 뒤에 9자리는 이제 1년 번호 123456789 123456789 이렇게 끊어서 여러분이 입력하시면은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자, 엔터를 한번 쳐야 되겠네요. 여기서는 엔터 치면은 매수로 넘어옵니다. 아까 어음 등록하실 때 여기 만약에 어음 종류를 그냥 어음에서 넘어가신 분은 아마 여기 어음 번호를 입력하는데 입력이 안 될 거예요. 자꾸 자릿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혹시 내가 어음 번호를 입력하고 있는데 더 이상 입력이 안 되더라, 빨리 어음 종류를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매수, 예, 보통 열매 아니면 한매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험에. 오늘은 한매네요. 1 하고 엔터 치시면 또 커서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내야 되니까 밑에서 등록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 하는 분도 있고 아니요 하는 분도 있는데, 예 하면은 다시 등록 화면이 나오는 거고, 왜 그러냐면 계속 등록하겠다 했으니까. 아니요 하면은 이 창이 닫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아니요 하면 등록이 안 된 느낌이겠죠? 예. 등록된 겁니다. 예, 등록된 거예요. 아니요 하면 닫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요 하고서 등록 안 된 것 같은데 하고 또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2번 등록이 됐다. 2번 등록하면 아마 어음번호 똑같으면 아마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니요 해서 닫아지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표를 입력하면 되죠. 네, 지급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지급 어음 거래처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예. 미소에다가 발행을 했어요. 미소 엔터. 자, 적요 채점 없습니까? 아니, 적요는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 줄 거니까 지나가시고 대변에다가 500을 입력하십니다. 엔터 치고 차변에서 외상 매입금 거래처 똑같은 거예요. 07185. 자, 엔터로 지나가시고 이 계정 과목은 2개 다 거래처 코드로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500만원 엔터.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예, 밑에 보시면 세 번째가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라. 그래서 F3을 누르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외상매입금에다 놓고 누르면 소용이 없어요. 지급음 줄에다 놓고 F3. 그래서 발행 제대로 돼 있고 커서가 여기에 딱 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음 등록했으니까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찾아주면 돼요. 보라문행 거 찾아야지 서울은행 거 찾으면 안 됩니다. 예. 백데이터로 입력된 것이 있으면 잘 골라주시고, 다행히 백데이터에 다른 어음 등록된 게 없으면 내가 입력한 거 하나만 있겠지만, 네, 등록되어 있는 거면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10장 등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이 번호 잘 골라야 돼요. 1번부터 만약에 10번까지 10장이 있다. 그러면 해당되는 번호, 예, 번호 잘 고르셔야 돼요. 선택하고 확인. 자, 그리고 엔터를 쳐보세요. 커서가 어디로 넘어가는지. 그랬더니 발행일에 넘어갔어요. 발행일은 우리 전표 입력 날짜하고 일치하니까 이건 맞을 거고요. 엔터 치면은 만기일로 넘어가는데, 만기일이 지금 전표 발행이라고, 예, 어음 발행이라고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고쳐야 되겠죠. 2019-1209 이렇게요. 숫자 입력할 때 저는 숫자 키를 쓰는데 여러분 다 숫자 키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숫자 이거 쓰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지급은행은 이제 보라은행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음 등록과 전표 입력 그리고 자금 관리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6번째 문제인데요. 대손해 발생과 설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번 2회차는 이 증빙이 좀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아까 주임종 단기 채권도 좀 차용증이 있었고, 또 여기에도 또 무슨 차용증이 있습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산울림, 채권자 우리 회사. 아, 거래처에다가 돈 빌려줬구나. 네, 300만 원. 위 금액을 차용하고 금액에다 동그라미 해놔야 되겠죠. 300이라는 거 금액은 필요할 테니까.
차용하고 아래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이자율은 10%로 하고 이자 지급 시기는 매월 20일로 한다. 원금은 2019년 7월 20일에 상환하기로 한다. 이거 중요하겠군요. 왜냐면은 이 상환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단기인지 장기인지 이것이 개정 과목이 결정이 되니까요. 뭐 여기는 뭐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것 같고 밑에 날짜가 1월 2일 날이네요. 자, 1월 2일 날 차용을 해주면서 7월 20일 날 받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로 되죠. 예. 그러면 빌려줬으니까 차입금이 아니라 단기 그렇습니다. 단기 대여금. 근데 날짜는 여기 7월 30일이네. 할수 봐. 7월 30일 1월 2일 대여금이 주식회사 산울림이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불능으로 확인되었다. 아, 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빌려줬는데 7월 30일 날 돈을 받기로 한 날 못 받게 됐다. 예. 그러니까 빌려줬을 때 적표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 7월 30일 날 산울림이 파산해 버렸으니까 대손 처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대손상각비로 하면 안 돼요.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입니다. 판매관리비라는 것은 판매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대손이 대손상각비예요. 예. 그러니까 대손 처리. 그러니까 대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주죠. 그래서 대손이 나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한단 말이죠. 이 대여금도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어요.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 날짜로 잔액시산표를 조회하느냐면 7월 30일자. 자, 7월 30일자에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합시다. 합계잔액시산표에 7월 30일자로 날짜 정확히 입력하시고 조회한 다음에 단기 대여금이니까 당좌자산 안에 있겠죠. 여기 있네요. 단기 대여금 1,200만원. 다른 회사 거도 섞여 있나 봐요. 네, 이 회사 거는 300이에요. 이 중에. 자,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기 대여금 밑에 대손 충당금이 있는가를 보려고 한 거예요. 없네요. 그러니까 대손 예상을 전혀 전기 결산할 때 안 했다는 거죠. 예, 또 이거는 금년에 빌려준 돈이에요. 1월 달에. 그러니까 뭐 대손 충당금 설정에 해당도 없었겠죠.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은 전기 말에 한 거니까 결산 때. 자, 아무튼 확인은 필요합니다. 전기에 설정한 거라도 있으면 그거부터 상계하는 거예요. 없음을 확인했으니까 전부 비용 처리하는데 이 비용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판매관리비에 있는 이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저기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요. 영업의 비용에. 네.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 그래서 이제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7월 30일자로 입력해야 되죠. 여기 날짜를 30일로 고쳤습니다. 네, 차변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기타 검색해 보니까 기타도 꽤 많네요. 여기 934번에 있습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거 영업의 비용이에요. 800번대가 아니죠? 900번대. 자, 반드시 이걸로 해야 되고요. 차변의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그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 해주시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이죠. 단기 대여금. 네. 그러면 단기 대여금 코드가 114번이니까 대손 충당금은 몇 번일까요? 115번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손 충당금이 있는 걸 확인했다. 300이 있더라. 아니면 500이 있더라. 그러면 300만 원 모두를 차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코드는 934번이 아니라 115번으로 해야 된다. 115번의 대손 충당금이 있죠? 예.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 합산에 확인해 보니까 없었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대여금에서는요,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요 위에 비용에다 거는 게 아니라 단기 대여금, 채권에다가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산울림이니까 산울 엔터.
검색하시고 대변에 300만 원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이 많은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이 발생한 것만 우리가 앞에서 연습을 했었다. 받으러움이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은 판매관리비에 대한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대손충당금이 모자랄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된 게 있으면 차변의 대손충당금으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데 모자란 것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이런 대여금에 대한 것은 모자란다 그러면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상각비다. 요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기타의 대손상각비하고 대손상각비의 차이점.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에 대한 것이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이 아닌 일반 채권, 일반 채권에 대한 비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그리고 모든 채권에 대해서는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다 설정될 수 있도록 코드가 그 자산의 다음 코드, 단기대여금이 114번이라면 115번에 대손 충당금 코드가 계정 과목이 만들어져 있더라 하는 것, 이런 것들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 큰 번호 3번으로 넘어가네요. 일반여표 문제 이제 끝났고, 문제 3번이라는 번호에서는 이제 부가가치세 24점 문제죠. 네. 자, 1번 보면은요, 항상 1번 문제는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전자세금란을 말이죠. 전자입력란을 0번으로 입력하고 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자, 과세매출 자료니까 11번 유형이라는 것을 여기서 힌트를 완전히 준 거고요. 거래명세서를 주는 것은 세금계산서가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래명세서를 주었습니다. 아이고, 세 줄이나 있네. 자,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거래대금 중 207만 원은 한신이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다.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다. 현금.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이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다. 빨강색이잖아요. 빨강색. 매출이에요. 빨강색은 항상 매출. 파랑색이면 매입. 그래서 여기서 외상하면은 여기서 매입을 떠올리면 큰일 나요. 빨강색이니까. 외상이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자,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할 것,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이거 하라는 거. 우리가 이건 여러 번 해봐서 여러분 많이 익숙해져 있죠? 자, 이제 닫아버리고 매입 매출 전표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날짜를 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이네요. 7월 5일까지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이렇게 타자를 한다 그랬죠? 여기서는 F7을 눌러서 복수거래 해가지고 안경태 골드, 안경태 골드 수량은 50개에 15,000원. 그 다음에 또 안경태 가로 열고 블루. 타자 느리신 분은 아이고 힘들겠어요. 영타 한타 다 빨라야 돼요. 30개에 15,000원. 그 다음에 또 선글라스 레드 한글로 바꾸고 선글라스 영어로 바꾸고 레드. 이거는 100개에 25,000원. 그리고 탭을 누르거나 확인 단추를 누르면 이와 같이 안경태 골드 외 하고 이 합계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빨리 입력하느라고 숫자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4070이 맞는가? 맞네요. 합계금액. 만약에 보니까 아이고 내가 급하게 입력하고 틀렸네. 그러면 다시 품명을 더블 클릭, 여기서 나오는 데에서 복수거래 보기, 여기 와서 고쳐야 된다.
고치고 와서 다시 확인. 여기 금액이 고쳐진다.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니까 한신이라고 해야 된다. 한글로 안 바뀌었네. 네. 그리고 여기 주의해야 돼요. 0번. 우리가 지금 발행하는 문제예요. 발행하는 문제. 발행하는 문제 처음에 딱 하나 나오니까 그때만 정신 차리시면 돼요. 그리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네요. 그래서 상품 매출 그대로 주시고 차변에 아까 현금 있었습니다. 얼마였나요? 예, 207만 원. 그리고 또 차변에 외상이 있었습니다. 108번. 밑에 빨간 글씨로 보여요. 외상이. 예, 2 플러스 마지막엔 탭키. 마지막에 탭키를 치는 이유는 여기 이제 금방 흘러덩 넘어가 버리면 이거 거래처 한번 체크해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미리 한번 보고 간다 이거. 네, 그랬더니 딱 맞았어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여기 비어 있는 문제는 우리가 뭘 하고 가더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하러 간다. 전체 메뉴 누르셔 가지고 부가가치세 2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라는 메뉴에 가서 여기 날짜를 차분하게 입력합니다. 7월 5 엔터 치고 또 7, 5 엔터. 여기 밑에 내려왔을 때는 엔터 3번. 하나, 둘, 셋. 네, 정확히 3번 치면 밑에 쫙 나옵니다. 체크박스 체크 하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사진이 이미지가 나와요. 밑에서 발행. 그러면 발행되었습니다. 나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여기에 가서 로그인 해주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료에 누르고 발행해 주시고 완료되었습니다면 확인. 또 한 번 확인 누르고 여기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 번 더 닫아 주신 다음에 여기 와서 이거 체크해 보는 방법은 조회 눌러주면 여기가 전자세금란이 전자 발행으로 나올 것이다. 선생님, 안경테를 어이로 안 써도 괜찮아요. 제가 틀렸나요? 어이로 나왔습니까? 네. 안경테 어이가 맞나요? 그게 맞는 건가요? 네. 저는 평소에 아이로 쓴 것 같아요. 네. 그랬군요. 감점이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설마 뭐 맞춤법까지 감점. 네. 그러나 뭐 발견을 못했으면 발견을 못했으면 감점 안 될 것이다 안심하시면 되고 발견했으면 고치세요. 저는 몰랐어요. 이게 잘 안 보여서 어이로 고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고쳤다고 보시고 근데 다 했어요. 근데 에이 그냥 안 고치고 그냥 하세요. 다 하고 났는데 이제 나중에 발견됐어요. 근데 시간이 다 하고 나서 남았어. 그때 와서 살살 고치면 돼요. 그때 와서 여기 와서 더블 클릭하고 이거 눌러서 그때 와서 고치면 돼요. 자, 고쳐지는지 보겠습니다. 네, 숫자는 안 되겠지만 문자도 안 될까? 고쳐지네. 네. 근데 이런 건 안 되겠죠. 50개를 100개로? 되네. 전자 발행됐는데. 자, 한번 확인까지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일단은 이걸 50개 그대로 놓고 문자만 고쳤습니다. 확인. 발행된 거 못 고치네요. 고치려면 이제 복잡해져요. 아까 전송한 거부터 취소, 역순으로 전송한 거 취소하고 발행한 거 취소하고 그리고 와서 고쳐야 돼. 응? 취소됩니다. 그걸 문제로 출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다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시간이 급해서 맞춤법 틀린 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다 하고 나니까 시간이 남았는데 놀 수 없잖아요. 이거라도 해야지. 그러면 이거 하는 방법 한번 고쳐볼게요. 자, 시간이 남는 사람을 위해서 자, 어디로 가느냐? 아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했던 데 갑니다. 가가지고 그 날짜 입력해요. 7월 5일 날짜. 7월 5일 날짜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찾습니다. 아, 요거였지. 요거 체크하고 여기 아카데미로 먼저 가요. 예, 아카데미. 그리고 로그인을 해서 여기 이제 전송에 성공한 거, 예, 매출 조회를 딱 눌러보면 요 한신 거 여기 보인단 말이죠. 여기 안경테 3건. 이거를 취소시켜야 돼요. 밑에 보면 취소 나옵니다. 여기 취소 단추 눌러줍니다. 예. 그리고 확인 눌러요. 또 확인 누릅니다. 자, 이제 전송은 취소됐으니까 닫고 여기 와서 발행 취소해야 됩니다. 여기 체크되어 있죠? 여기 보면 발행 취소라는 단추가 나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서 확인. 국세청에 신고된 전자증권, 여기 아니에요. 여기 조회를 안 눌러나 보다. 예, 조회 눌러서 이제 국세청 신고 안 됐다고 돼 있고 다시 체크해서 발행 취소. 취소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확인. 발행 취소됐어요. 자, 이제 여기 닫아 주시고 여기 와서 조회를 한번 눌러보면 여기 전자세금란이 없어지네요. 이제 고쳐지겠죠? 예, 더블 클릭을 해서 복수거래 보기. 네, 태자를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네. 예, 태자. 예. 고쳐지죠? 예. 이렇게 해서 시간도 많은데 뭐 이거 고치. 아이고. 예. 태. 엔터 안 쳤어. 네, 이렇게 고치고 차분히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 누르면 이번에는 고쳐지더라. 그리고 또 이제 전송하러 가야죠. 예, 시간도 많아. 예, 발급 및 전송하러 가야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 가지고 7월 5일 엔터 해주시고 체크.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아카데미 가서 로그인 누르고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닫고 조회 한번 눌러봤더니 발행됐더라 이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맞춤법 틀리고 분명해서 이런 것은요, 감점은 아마 안 할 거예요. 대표자 이름이 완전히 틀리면 몰라도 거기서 뭐 맞춤법이 약간 틀린 것 같다. 뭐 그런 거는 그런데 그 장담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발견했으면 고치세요. 모르고 그냥 맞춤법 틀렸으면 그냥 뭐 여러분 어차피 틀린지 모르니까 발견 못했으면.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번 문제 보면은 매출거래 4점짜리였는데, 네, 소나타를 팔았네요. 우리 회사가 안경도소매업인데,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총무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를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래요. 매각 전에 자산 내역, 이걸 보고 우리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예, 차량 운반구의 취득금액, 요거 대변에 들어가는 거죠. 감루는 차변에 오는 거 아시죠? 예, 매각 대금은 8월 11일 날 받기로 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이 되겠네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라. 그리고 전자입력으로 해라. 이겁니다. 네. 분계 중에서 이게 제일 복잡한 분계예요. 네, 요 분계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7월 11일자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에 7월 11일 날 유형에 가서 말이죠. 매출인데 세금이 있는 세금 계산서죠. 11번입니다. 품명의 소나타가 되고요. 공급가액을 봤더니 700인가요? 네, 7 플러스 700에 처분했네요. 거래처는 유진이라는 곳에다가 처분했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무조건 혼합분계가 돼요. 유형자산 처분했으면 혼합분계. 우선 상품 매출을 고쳐야 됩니다. 뭐로 고치느냐? 예,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죠. 예, 차량 운반구로 고칩니다. 208. 이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고쳐야 된다 이 말이죠. 취득금액이 얼마였어요? 예, 30 플러스 엔터.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기 전에 내가 취득금액으로 차량 운반구 털어버렸으니까 차감 계정도 없어져라 해서 이거의 반대 방향, 대변의 반대 방향 차변에다가
209번의 다음 번호, 208번의 다음 번호, 209번.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네. 208번 차량원방구 취득금액으로 대변에 입력했으면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차변에 와서 반대편에 와서 이 코드의 다음 코드 209번 감가상각 누계획을 먼저 입력하는 게 제일 좋겠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에서 주어진 감루를 입력하면 돼요. 24520 예. 플러스. 자, 그리고 나서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돈이 얼마냐? 이게냐면 여기 있는 770을 받아야 되겠죠? 세금 포함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받을 돈은 차변. 그것은 미수금이다 이겁니다. 미수금. 7700 플러스 엔터. 자, 지금 나와 있는 요 차액이 바로 손실 아니면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차변이 크고 대변이 작아요. 대변이. 그러면 이게 대변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변에는 수익이 오는 곳입니까? 비용이 오는 곳입니까? 예,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예,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하면 안 돼요. 이익입니다. 이익이니까 대변에 가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1520 플러스 탭키. 탭키를 누르는 이유는 혹시 여기 뭐 보통예금이나 이런 거 있는데 내가 은행으로 코드를 안 바꾼 건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가시라 이거예요. 했는데 또 아까 안타깝게 틀리면 안 되니까 거래처 안 바꿔가지고 1점 빠지면 또 69점으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네. 여기 저 152만 원은 내가 시간 없는 사람은 여기서 그냥 지나가면 맞았는데 나 여유가 만만해. 그러면은 검산을 한번 하고 갑니다. 자, 3천짜리 감루가 이거다. 이거 숫자가 복잡해가지고 암산이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3천에서 빼기 24520 000 이걸 빼봤습니다. 그러면 이 나온 금액이 뭐죠? 이 금액 5480이 뭐예요? 장부 금액이죠? 예. 장부 금액이 보니까 548만 원이에요. 장부 금액하고 뭘 비교해요? 700 처분 금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 금액이 548만 원인데 네? 여기에서 이거 빼는 거예요. 취득 금액에서 요거. 그랬더니 548만 원이에요. 548만 원. 장부 금액이 이런데 처분은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처분은.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 차이가 152만 원이다 이거. 딱 맞죠? 응? 전자세금 계산서에는 소나타로 돼 있고 계정값은 소나타라고 돼 있어요. 너무 상관없나요? 계정 과목? 계정 과목이 소나타 계정 과목이 아니라 차량 운반국. 자산명이 소나타. 근데 소나타. 계산서는 소나타 이렇게 돼 있고. 아, 그래요? 뭐 의미 없습니다. 예. 뭐 소나타나 소나타나 뭐. 예. 네. 뭐 분명히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예. 뭐 이거 소나타로 해도 이거 원래는 소나타로 써야 됩니다. 원래는. 예. 여기 원래는 왜 소나타냐면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세금 계산서에 인쇄된 그대로를 보고 입력하는 거예요. 예. 저도 그게 소나타인 줄 알고 소나타로 썼을 뿐이에요. 제대로 한다면 세금 계산서에 있는 품명 그대로 쓰는 거죠. 예, 밑에 있는 자산명은 소나타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인데 소나타라고 해서 틀렸다고 채점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자, 다음 이 문제 해결됐죠? 네, 이 분계가 쉽지 않은 분계니까요.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아마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문제가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은 여러분 매입이에요. 네, 사무실 확장을 위하여 건물을 매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7월 19일에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12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고 이를 차감한 잔액은 10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혼합분계하면서 10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미지급금으로 돼야 되겠구나.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네. 이제 뭐 이런 문제는 이제 고정자산 매입에 관한 문제인데 대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어서 고정자산 등록도 해라 뭐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했습니다. 매입 매출 전편만 입력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날짜부터 정확히 입력합니다. 날짜가 며칠이더라? 7월 19일이네요. 19일 정확하게 찍고 부가세가 있는 매입 세금 계산서예요. 그럼 51번 과세 매입이 되고요. 딱 기네요. 소공동 빌딩 5층 301호. 네, 다 넣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냥 여러분 지루하니까 301호. 다 써야 돼요. 거기 있는 대로. 그리고 이제 공급가액이 3천만 원이네요. 30 플러스. 그리고 거래처는 이번에는 공급자가 정원건설이 거래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세금란은 전자세금이니까 1번 하시고 분계는 혼합분계를 해야 되겠죠. 자, 건물을 산 거기 때문에 상품을 바로 건물로 고쳐주시고 건물로 202번이죠. 고쳐주시고 자 이제 대변을 말이죠. 대변을 두 가지가 있었죠. 12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어요. 이 보통예금 조심해야 돼요. 1200만 원 입력하고 뭘 조심하느냐? 엔터로 내려오지 말고 여기 가서 은행으로 고쳐라. 뭘로 고칠까요? 하나은행으로 고치고 가야 된다. 또 대변 나머지는 우리가 뭐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 대변이죠. 대변 미지급금으로 해야 된다. 나머지 미지급금은 밑에 2100이라고 빨간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탭키 눌러서 점검.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위에 있는 세금계산서에 입력한 이 거래처가 그대로 왔으니까 맞는 거죠. 자, 틀린 거 없죠? 네,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입거래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상품을 매입했나봐요. 하프글라스, 선글라스. 상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거래금액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외상분계하면 간단합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복수거래키를 이용하라.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가 이게 며칠 건가요? 20일 입력 위에서 날짜 고치시고 유형은 과세 매입 51번이 되겠고요. 복수 거래니까 F7 눌러서 품명에다가 하프글라스 30개에 47,500원인가요? 47,500원. 그 다음에 선글라스 50개에 7만원인가요? 이렇게 툭툭툭 쳐주시고 확인했더라 이거. 그리고 거래처명은 여러분 매입이니까 공급자가 거래처라는 거죠. 그래서 푸른 안경이라고 여러분 검색해 주시고 1번 전자 입력하고 아까 보니까 외상분계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 하나도 건드릴 게 없어요. 외상분계하고 이건 완벽하게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이런 거래가 입력이 되죠. 다섯 번째 문제는요. 매입거래 세금 계산서에 전자자가 빠졌더라. 그러면 전자란을 여러분이 1번 하면 안 되겠죠? 자, 상품 선전을 위해 광고대행사에서 광고대행사에 위탁을 하고 발급받은 종이 세금계산서이다. 거래대금은 보통예금 이체했다. 혼합분계 하시면 됩니다. 매입 매출거래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날짜 이게 며칠 날인가요? 22일로 유예 날짜 고쳐주시고 과세 매입이더라. 51번. 분명히 있는 대로 광고 대행료
광고 대행료. 자, 공급가액에다가 160만 원이네요. 1600 플러스 엔터 하시고 공급자가 3일 기획이네요. 3일 기획. 잘못됐어요. 예. 3일 기획이니까 아래로 내려와서 엔터. 전자세금은 0번이더라 이겁니다. 종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계를 무슨 분계 필요하죠? 예, 혼합분계 3번 하셔가지고 상품을 바꿔야 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광고가 상품이 아니죠. 광고 선전비 33번 비용으로 바꿔주시고 내려와서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176만 원이죠. 그리고 탭키 눌러서 무슨 은행인가요? 하나은행으로 보통예금은 은행으로 꼭 바꾸더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5번까지 했는데 뭐 6번도 있고 7번도 있고 한 충분히 끝낼 수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451페이지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